안녕하세요, 이스레아입니다. 이제 K2088 그리고 K2061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PC3 때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는데 PC3 때 61 건반, 76 건반 그리고 88 건반이 있었던 이후에 PC4 그리고 SP6에서는 76 건반은 있었지만 SP6 7, 6-7 그리고 PC4-7 해가지고 이 두 녀석은 76 건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61 건반은 PC3 이후에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K20 시리즈는 K2000의 재림, 현대적인 해석 이러한 개념으로 나온 악기다 보니까 61 건반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저는 2088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K2061의 터치가 파타 건반은 역시나 파타 건반을 사용하고 있어서 예전에 K2000 시리즈 만질 때보다도 훨씬 더 쫀득하고 터치가 상당히 좋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되는 것. 제가 건반을 만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되는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머 건반이 파타 건반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6일 건반인 경우 세미 웨이티드 건반의 경우는 파타 건반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K2088, K2061, K20 시리즈에는 드디어 6일 건반이 돌아왔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2700과 비교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VAST, 바스트 엔진을 그대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2GB의 샘플을 가지고 있고 사운드 용량은 피아노 사운드 그리고 EP 사운드가 용량이 약간 줄기는 했어요. K2700에 비해선 좀 줄고 PC4와 비교를 해도 일부 샘플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야마하 샘플이 좀 빠졌고요. 그리고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샘플이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아주 일부가 빠져가지고 사운드가 조금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K2000, 2500, 2600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독특했던 피아노 사운드들이 여기에 대거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EP 같은 경우에도 고용량의 리드 사운드가 일부 빠졌을 뿐이지 그 외에는 그대로 남아있고 클라브 같은 경우에도 클라브 AC 사운드 한 개만 그 일부만 빠지고 그 외에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기가 용량이면은 사운드가 안 좋은 것 아니냐? 아닙니다. K2700이 용량이 조금 많이 높은 것 뿐이지, 충분히, 사운드는 어떤 브랜드하고 비교를 해도, 그리고 제가 만져본 바로는 전혀 사운드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아주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운드는 이제 다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연주를 해주실 거예요. 저는 연주자가 아니에요. 연주도 잘 못하고 반주도 못하고 뭐 이미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신 분들 또는 제 채널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주를 잘 못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대신 이 K2000 시리즈가 K20 시리즈가 어떤 다른 기존 그 K 시리즈 또는 뭐 PC4와 같은 커즈와의 제품들과 어떤 다른 또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우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디자인이 상당히 다르게 나왔는데 이 디자인은 악셀 하트만이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든 악기입니다. 이 디자이너 악셀 하트만이라는 디자이너는 지금 바로 제 옆에도 있긴 하지만 롤랜드의 팬텀을 비롯해가지고 그 예전에 무브 보이지 그리고 우도라는 되게 유명한 그 신디사이저가 있는데 우도 뭐 등등 그리고 제 이 위쪽에 보이는 지금 여기는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스튜디오 로직의 슬래지 등등 신디사이저 계열의 디자인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최고의 디자이너 중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번에
이 K20 시리즈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달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K20 시리즈에 비해서 높이가 1cm 정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K20 시리즈에 비해서 높이가 낮다 보니까 다소 슬림한 느낌이 들고 만지는 것도 K2700은 여기 있는 이 밴드가 약간 조금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약간 수평에 가깝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K2700 같은 경우에 고무 재질의 버튼이었다면 지금은 플라스틱 버튼 안에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이 빛조차도 여기 글러브에 들어가셔가지고 LED 모드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LED 모드를 들어가면 스탠다드 그리고 PC3 시리즈의 그 빛, 그리고 웜, 블루스, 약간 스탠다드 보여줬으니까 이건 K2700 시리즈의 컬러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일단 스탠다드로 쓰고 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저는 약간 좀 빨간색을 좋아해서 그런가 PC3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기본적인 스탠다드 형태의 라이트 세팅으로 사용을 일단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 K2700까지만 해도 여기에 있는 버튼이라든지 슬라이더 그리고 위에 있는 노브라는 그 노브의 세팅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었어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장점은 자유도가 상당히 높다. 지금 무슨 소리냐? 여기에 있는 노브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하면, 단점은 이 자유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좀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게임으로 보면 너무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 딱 나온다. 갑자기 사막에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게임을 처음 하는 사람이면 이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게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이것도 정말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K2700까지만 해도 그랬고 PC3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아예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일단 K20 시리즈를 만져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들이 여기에 하나하나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고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노브는 베이스, 두 번째는 미드 게인, 세 번째는 미드 프리퀀시, 네 번째는 트러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션 레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노브 밑에 싹 다 이름이 다 적혀 있고 이것들의 역할을 무조건 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그 밑에 흰색으로 해가지고 필터 1, 2, 그 다음에 어택, 릴리즈 모션, FX 1, 2, 딜레이, 리버브 해서 이런 설정들은 무조건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정해졌어요. 1번은 EQ를 켜고 끄는 버튼, 2번은 프레젠스, 3번은 임팩트, 4번은 프리즈, 5번 모션, 6번, 7번은 FX를 켜고 끄는 거, 8번 딜레이 켜고 끄는 거, 9번 리버브 켜고 끄는 거 해서 이렇게 버튼과 슬라이드하고 노브가 사용을 하는 그 파라미터가 완전 고정이 됐습니다. 고정이 됐으면 이제 자유도가 안 좋아졌나요? 아니요. 이것도 역시 들어가서 바꾸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 파라미터를 바꿔서 쓰고 싶다, 바꿔서 쓰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신디사이저잖아요. 프리셋을 만져가지고 쓰시는 건 누구나 다 잘 하실 거예요. 사운드 좋다라는 거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깊은 신디사이징, 이 신디사이저를 깊게 들어가가지고 만지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것보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조금만 만져도 사운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5번 이 피아노 사운드. 그리고 또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네요.
처음 만지면 좀 당황해 하실 부분이 있어요. 기능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1번 사운드가 피아노가 아닙니다. 바이오스피어라고 하는 패드 계열의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번은 리드 사운드예요. 제가 치는 것보다는 데모가 낫겠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폴리컴포저. 이렇게 폴리컴포저라는 신스 사운드가 들어있고, 4번 같은 경우에도 패드. 그리고 5번부터 피아노. 그리고 6번은 또 다시 다른 사운드가 들어가요. 신스 사운드.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들이 정말 다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용을 하는데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1번부터 이걸 어떻게 찾아?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이 카테고리의 가장 오른쪽 밑에 카테고리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옛날처럼 피아노는 피아노끼리 쭉 모여서 나타나는 형태가 되고, 2번을 누르면은 EP 카테고리로 나오고, 3번을 누르면 클라브, 4번은 오르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테고리 버튼을 사용하느냐, 카테고리 버튼을 쓰지 않고 번호를 눌러서 바로 가는 1번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사운드 찾는 방법으로 들어가냐, 이렇게 K2700에서 K20 시리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K2700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기능 설명하기 전에 의뢰 그렇듯이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해 드릴 건데, 건반이 있고요. 여기에 리본 밴드가 있습니다. 왼쪽에 휠 두 개가 있죠. 왼쪽에 있는 거는 피치 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모듈레이션 휠입니다. 모듈레이션 휠은 탄성이 없고요. 피치 휠은 탄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트랜스포즈가 있어요. 자, 커즈와일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포즈를 반음 단계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즈가 없으면 보통 기본적으로 옥타브만 넣어 놓거든요. 대신 커즈와일은 옥타브는 여기에 소프트 버튼으로 옥타브를 바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볼륨 그리고 베리에이션이라 해서 바로 사운드를 섞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바로 섞어주는 편한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 9개의 슬라이드, 9개의 노브, 9개의 버튼, 이것들은 다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아래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채널이라든지 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 쓰는 위아래 버튼이고요. 저장 버튼, 에디트 버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세이브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만졌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운드가 바뀌어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꺼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거를 만지게 되면 이렇게 세이브에 불이 들어오면서 저장, 사운드가 바뀐 걸 저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에디트는 조금 깊은 설정을 만질 때는 무조건 에디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면과 소프트 버튼이 있고, 알파 휠, 커즈와일에서는 모든 데이터 값 변화, 모든 것들 뭔가 바꾸고 싶다, 알파 휠을 돌리시면 됩니다. 물론 그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에 방향키가 있고, 뭔가 나가고 싶으면 여기 엑시트 버튼 누르면 무조건 나가게 됩니다. 모드는 총 4가지 모드로 나눠집니다. 프로그램 모드, 멀티 모드, 송 모드, 글로벌 모드. 자, 프로그램은 우리가 단일 음색, 악기 하나의 음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멀티는 이렇게 4개의 음색, 또는 최대 16개까지의 악기가 섞여 있는 복합 음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송은 우리가 시퀀서예요. 뭔가 녹음을 하거나 녹음된 걸 재생을 하거나 간단한 작곡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송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글로벌은 전체적인 악기의 기본 세팅을 만지는 것이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는 카테고리 버튼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버튼은 말 그대로 악기의 카테고리 고를 수 있는 건데, 피아노부터 MISC까지 총 1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여기 유저들은 우리가 만든 사운드는 유저로 해가지고 유저로 들어가서 바로 사운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끝에는 카테고리 버튼이 있고 엔터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1번부터 0번까지 키패드도 있어서 키패드로 바로 번호를 알면 찾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르페지에이터에 해당하는 총 3가지의 버튼이 있어요. CC 시퀀서, 아르페지에이터, 그리고 가운데는 레치, 그리고 템포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탭 템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탭 템포 상당히 편하죠. 그리고 여기에 트랜스포트라 해가지고 송 모드에서 또는 우리가 뭐 시퀀서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또는 이거를 만약에 DAW 같은 컴퓨터와 연결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해야 되는 기능을 여기서 바로 누를 수 있는 버튼도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여기 미디 인, 아웃, 그리고 컴퓨터하고 데이터를 저장, 뭐 펌웨어 업데이트 등을 할 수 있는 USB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는 단자, 그리고 LCD의 밝기는 우리가 여기 뒤에서 바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페달 있는데 페달은 서스테인 페달 2개, 이게 TRS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페달, 스위치 페달을 사용한다면 총 4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CC 페달은 2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옆에는 오디오 출력이 2개가 있는데, 두 쌍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출력 단자 레프트 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메인으로 가게 되는 레프트 라이트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총 2쌍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오디오 인이 있는데, 오디오 인은 외부에서부터 사운드를 받아서 여기에서 커즈와일의 FX를 통과시킨 다음에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헤드폰 잭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K20 시리즈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네요.